이게 이제 외압 의혹을 얘기하자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건 알겠어요. 뭐 이게 뭐 보니까 의혹 투성이고 이건 수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빤히 보이는데 왜 안 잡았을까?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이상하다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고 그것에 대한 1차적인 성과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외압 의혹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용산에 불편하다.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외압에서 지금 검찰에 있는 고위직들 이름도 나오고 쭉쭉쭉 나오고 경찰에서 경무관 이름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면 외압의 실체는 뭐냐는 거죠. 최고 정점에 있는 외압은 누굽니까? 처음에 그 언급했던 김찬수 소장의 얘기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예. 박현수 이제 서울청장 직무대리 보고가 국정상황실로 청와대로 비선 보고가 이루어졌을 그 시기에 경찰청장이 갑자기 말레이시아 방문을 합니다. 청장이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다고 그러고 외교부에서 보도자를 낸 거 보니까 뭐 국가적 행사로 간 것 같은데 그때 청장이면 조조 청장인가요? 윤익은 경찰 윤익은 청장 때 예.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검거된 직후였고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내부에서는 비선으로 알려진 그 시기에 갑자기 윤익은 청장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를 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을 만나서 국가적인 교류를 가져요. 마약 수사를 협조해서 엄정히 단속을 하자. 그런 내용의 그럼 대한민국 경찰청과 말레이시아 경찰청이 만났다. 협약을 맺어요. 마약 수사 관련해서. 그게 윤익은 청장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때 왜 윤익은 청장을 거기에 보냈는지 그리고 말레이시아하고 그 후세인 경찰청장하고 마약 수사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입을 닫아요. 침묵해요. 말레이시아에서 전혀 수사에 대해서 원조하지 않아요. 경찰청장 한마디면 서울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움직여 줄 텐데 서울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용산의 의지를 받들어가 이 수사를 막고 저와 수사팀을 교란시키고 있고 이간질시키고 있고 어마무시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경찰청장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윗선은 대통령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서울청장이든 국가수사본부장이든 이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해서 수사 방해를 한다? 있을 수 없어요. 검찰이 보증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책임 추궁을 당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이 보증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동훈 장관이 총사령관이 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의 컨트롤타워 설치하면서 선봉장이 됐는데 이 마약 정말 잘된 마약 사건을 어떻게 막는다는 누가 막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스스로 내린 명령을 스스로 걷어들이거나 안 그러면 그보다 윗분이 하지 말라고 그보다 윗분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저 이 부분 하나만 좀 짚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마약 아까 12차례 단진 표도 보셨지만 그 여기다 검찰이 직무유기한 정황도 있지만 세관에서 검거하지 못한 그 직무유기 정황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세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세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 12차례 뚫리고 약 111kg 우리나라 국민 35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 어쨌든 들어왔는데 세관들의 반응이 너무나 당당해요. 뚫릴 수도 우리가 있는 뭐 잘못했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못 잡았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일단 드러난 것만 봐도 2월 5일 날 5차례가 들어오고 2월 5일 날 검거도 너무 늦었죠. 우리나라 전자통관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한 시스템이라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입 직원이 수작업으로 아피스를 거서 잡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이후에 12명의 동향보고서 우범자 동향보고서를 작성하고도 3-4차례가 더 뚫리는 거예요. 세관은 자신들의 그런 수사의 보안적인 그 부분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세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방구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당시에 그 관세청장이라 윤태식 관세청장 그 공교롭게도 2023년 7월 5일날 퇴임을 해요. 딱 그 그 두 조직원들을 검거해서 퇴임을 하는데요. 지금 올해 2월 5일날 지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취업 승인이 돼가지고 대기업 사회이사로 들어갑니다. 예, 아니 이 정도 사건이 났으면 저는 진위는 모르겠지만 관세청에서 자신들을 쇄신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감사를 하든지 뭐를 해야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제가 영전을 하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들은 거 하나라고는 연루된 세관 자체 조사 결과 연루된 세관 지전의 직원들의 혐의가 약해 보인다라는 말 한마디뿐이고 이 12차례 뚫린 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영전할 수 있죠? 이거 이렇게 책임 있는 관세청장이 그 부분도 짚어야 됩니다. 한번 그 말씀 한번 받아볼게요. 철책선에서 처병들이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데 무장공비를 도와서 무장공비에 남침을 하는데 6명을 도와줘서 안전하게 이 남침하는데 도와줬어요. 근데 그걸 이제 부인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들이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그걸 철책선을 근무하는 초병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공직사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때 이렇게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소홀하게 근무한 거잖아요. 예, 초병부터 시작해서 그 지휘계통은 다 이건 사실은 처벌받아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이 어느 검사대에서 근무를 했는지 누가 근무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건. 예. 이게 그 관세청 검사대가 그 초소를 의미해요.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징계를 하고 이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근무 전환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나도 안 됐어요. 관세청 노조에서 그러잖아요. 뭐 뚫렸으면 뭐 뚫린 거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인식이 국경을 지키고 있는 안보를 지키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군이랑 비교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관세청이 해야 될, 그러니까 세관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자국민들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 면세품 제대로 신고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가지고 뭐 압수하고 뭐 세금 매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일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하고 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특히 마약이 대한민국의 공항 시스템, 출입국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뭐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 공간을 통해서 무슨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숨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당당하게 똑딱똑 붙이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통과되고 여러 차례가 반복이 됐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처치가 안 됐다. 지금 등장하는 기관들만 봐도 우리 백현웅 경정이 속해 있는 경찰, 그 경찰의 고위급들, 용산과 어떻게 저떻게 이야기, 용산 운운하면서 얘기했던 사람들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세관의 지금 이해하지 못할 태도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입니다. 검찰도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백현웅 경정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 세관, 경찰의 고위직 이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혹은 인물 그리고 국정원이 있고 방첩사가 있어요. 지금 그 인천공항이라는 곳에는 국정원도 나와 있고 방첩사도 있고 하고 예. 방첩사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마약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럼 국정원이나 방첩사가 모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최소한 2월 5일 날 한 명이 검거되고 여러 명이 도망갔잖아요. 이들이 마약을 4kg씩 메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캐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휴대용 캐리어. 그건 검색대 엑스레이 투시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국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2월 5일 날은 이제 변명을 못하게 생겼어요.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는 것을 강요당했어요. 방첩사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그 가방 안에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생화학물질이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독가스가 들었는지 반드시 대한민국 땅끝까지 추적해서 목숨 걸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밥만 먹고 그런 일만 한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밥만 먹고 그런 일만 하는데 그걸 못해? 이 사람들은 경찰처럼 사건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관세청처럼 밀수나 뭐 관세청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런 방첩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그런 일을 그렇죠. 하는 사람들인데 예.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나중에 나무도마로 들어오는 것들 그런 걸 몰랐다고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고 해괴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이건 뭐 이런 거 뭐 후진국 성진국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국가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부에서 운영되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지금 벌어진 일들 팩트만 정리하면 우리 조성욱 PD가 아까 얘기해주면 팩트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이런 일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 관세청이 세관이 이딴 일을 벌렸는데도 관세청장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세관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은 어떠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화가 나고 그 상황을 인지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수사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백현웅 경정만 정상적인 행위를 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거고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입건을 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나라 관공서인 세관이 뭔가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외압이라는 게 들어왔고 그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상상력이 발휘가 되죠. 이거 어디를 의심해봐야 되지? 또 어디를 또 생각해봐야 되지?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검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내란과도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거 밝혀야죠. 내란을 이해하는데 이 마약 사건을 보지 않으면 내란 이해하기 좀 그럼 이거 어떻게 밝혀야 됩니까? 그 특검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특검의 제목이 상설 특검의 제목이 그 마약 외압 사건입니다. 예. 그 외압의 피해 당사자. 당사자니까. 저여서 백현웅 경정이어서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이 얘기를 또 백경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2월 27일 날 중앙지검 얘기는 잘 안 하셨는데 이게 저희는 취재를 어쨌든 피의자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신의 여죄를 자백해요. 그 피의자라는 건 말레이시아 조직원 조직원을 잡은 자기 자백해요. 검찰에 자백했다. 자기가 2월 27일 날 들어온 걸로 잡혔는데 1월 27일에도 들어왔고 2월 5일에도 들어왔다고 자백을 해요. 자백을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백경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만약에 경찰이 만약에 이렇게 자백을 받았는데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백경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그냥 기본 수사를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자백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걸 하는 건데 그걸 못 하신 거죠. 그걸 말씀해 주시면은 좀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 수사를 했던 것은 뭐 대단히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관성이에요. 공무원이니까 수사 경찰관이니까 수사를 한 거고 혐의가 나와서 인지를 한 거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 검찰의 태도는 전혀 달랐죠. 이들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2월 27일 날 김해에 내려가서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중앙지검에서 검거해 온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하면서 그 부두목의 수첩에서 이 표가 부두목의 수첩에서 나오셨다고 보면 그 리스트라든지 날짜라든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 공범 특정한 거하고 그 부두목의 수첩에서 나온 사람들을 특정해가지고 이제 표를 그린 건데 이걸 검찰에서 파악을 해요. 근데 게다가 이 잡힌 공범들이 자백을 해요. 2월 27일만 마약을 메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마약을 메고 들어왔다. 심지어 그날을 특정도 해요. 며칠을 특정을 해요. 여러 차례.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누구랑 왔는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 마약을 신체에 몇 킬로 부착하고 왔는지, 어디로 통과했는지, 누구를 만나서 유통시켰는지 구체적인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 피의자가 처음에는 이 마약을 메고 와서 베트남 사람을 만나서 유통시켰다. 요 정도 진술을 하거든요. 그 진술 외에는 단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저는 특수직무유기인데 이게 감히 중앙지검 강력부장과 그 강력부 검사 5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혜련 경정의 의심과 백혜련 경정의 지금 의혹과 이런 모든 것들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뭐 검사, 그것도 부장 검사 혹은 현직에서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이런 마약 사건을 인지를 했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해당 피의자가 자백까지 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앞서 관세청도 그러니까 세관 당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적발했을 때 원래는 성과라고 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애써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본인들의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별일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하기 때문에 상설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특검에 이 내용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써주고 계시지만 이상하니까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모든 기관들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권력의 정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왜 외압을 행사했다면 왜 행사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 언론에서도 기사를 쓰고 있고 우리 백혜련 경정도 모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체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검 앞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저희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약 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가 더 나올 것도 있겠죠. 지금 얘기 나눈 게 굉장히 이제 일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검찰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조성욱 PD가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나름 똘똘해요. 그래서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네네. 이 영상 나간 이후에 또 뭐 클립으로 만들어서 또 요약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제가 합수팀 꾸려진 걸 알고 나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방송에 계속 매체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너무 모르시고 있고요. 알려진 게 좀 왜곡된 사실도 많고 너무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건은 내란에 버금가는 사건이고 내란을 이해하는데 이 사건을 기초 사실과 배경으로 반드시 숙지를 하고 내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욱 PD도 긴 시간 취재했고 또 백혜련 경정 자주 뵀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잘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뭐 다른 뭐 내란도 터져 큰 일이 많지만 마약이 들어온 거고 아까도 저희 그 고윤준 앵커님께서 잘 정리해줬지만 많이 들어온 게 팩트잖아요. 예. 이거를 백경정님이 밝혀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최소한 이런 잘못이 있어서 앞으로는 개선하겠다라는 관세청의 얘기라도 있던가 아니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다는 검찰에 뭔가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많이 좀 다른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전 취재하다 이것만 한마디만 하고 끝낼 텐데 저는 세관의 부적절한 관행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취재를 해본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취재를 많이 하시면 좀 많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약이라는 단어 참 무서운 단어잖아요. 향정신성 의약품 뭐 혹은 마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범죄라고 치자면 심각한 범죄인지 우리 아마 국민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뉴스가 마약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권력자의 외압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뉴스가 소비되고 유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얘기하셨지만 74kg, 그러니까 브리핑할 당시에 그랬던 것이고 그 이후에 확인한 걸로 치면 훨씬 더 양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300kg가 그 정도 돈으로 치면 얼마예요? 1조가 넘고요. 국민 1,000만 명이 이래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조 원어치 마약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그럼 1조라는 돈이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닙니까? 이거 추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마약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찰이고 검찰이고 세관이고 이런 거 막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뭔가 정리는 하나도 안 됐는데 그거 사실관계 맞니? 아니면 백현웅 경장 말 믿을 수 있니? 이상한 쪽으로 뭔가 논조가 흐려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 사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된 취지도 그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려운거림 해주신 우리 백현웅 경장 고맙고요. 조선피도 구성 많았습니다. 저희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